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발표의 목표는 한국의 농업 부문에는 그간 고용 허가제가 있었고 계절 근로자 제도가 있었음에도 그간 우리의 농촌이 미등록 외국인의 천국이 되었다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각각 살펴본 후에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한국 농촌의 현실과 외국인 근로자 제도 추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한국의 인구 위기로 우리가 얼마만큼 초저출산인가, 그 다음에 고령화가 얼마나 빠른가, 그 와중에 농촌 소멸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 추이도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농축산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 그러니까 당시에는 산업연수생의 배정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요구가 무시되었다는 것. 그래서 농업부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고용허가제 이후부터라는 거. 그런데 이 고용허가제의 배정 쿼터가 농촌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 작았다는 거. 그래서 농업단체들의 요구로 계절 근로자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시행된 배경, 그 다음에 시범사업,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의 중단된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농업 부분에 적용된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위주의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허가제의 5가지 원칙을 살펴보았고요. 2004년 이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농업 부문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배정되기 시작은 했지만 그 문제점은 첫째는 쿼터가 너무 작았다는 거. 둘째, 상시 고용을 할 수 없는 우리나라 농업 부문도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 원예나 축산업은 상시 고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채소 등을 키우는 노지 농업은 계절성이 있어서 상시 고용이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점은 외국 인력 권익 보호와 관련한 행정 지원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43개소나 있지만 농축산업 분야는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43개소에 접근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죠. 네 번째 문제로는 숙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농업 부분에 적용된 고용허가제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온 부분이 숙소의 문제였는데요. 즉 외국인 고용허가제 그 분들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묵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고용허가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농업 또는 농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고용허가제 내에서도 노사 간 노동시간 계산의 문제가 좀 남아있다는 것, 즉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그 시간 계산의 인식이 다르다는 문제도 말씀드렸고요. 사업장 변경의 문제도 말씀드렸고 성실 근로자 제도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된 것, 그 다음에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시행 배경이 뭔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2015년과 2016년에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도 살펴보았죠. 그런데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의 계절 근로자 제도가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있지요.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농업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농촌 가치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요. 외국에서도 특히 EU를 중심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농식품 체계의 그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주 그런 생각이 높아졌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처음 시작은 3개월 비자였지만 5개월 비자가 이제 추가되었다라든지 또는 한시적인 계절 근로제가 이제 사용되다가 이 제도가 상시화되었다라든지 최근에는 성실 계절제가 만들어지고 법무부가 지금 농업 이민 비자 도입 추진을 모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2022년부터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가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제도의 의의는 첫째는 기존의 고용허가제 그 기본 틀을 준수하면서 그 제도가 설계되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고용허가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개선한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상시가 아닌 계절적, 그러므로 영세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정말 도움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고허제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은데 계절 근로자 제도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는 거. 그 다음에 고허제의 그 늘 비판거리였던 숙소 문제를 그래도 계절 근로자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 근로자 제도도 아직 문제점이 있지요. 첫 번째 문제는 기초지자체 공무원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업무 부담을 좀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브로커의 개입이 가장 중요한 이탈의 원인으로 보이므로 계절 근로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시간에는 지금 2000년대 이후 여러 나라에서 계절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학계의 평가와 해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학계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2000년대 이후 이러한 계절 근로자 제도가 과거 60년대, 70년대에 초청 노동자 제도가 부활한 것인가 라는 논의가 있는데 아직까지 학계의 평가는 부정론과 긍정론이 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론의 핵심은 이게 탈출구가 없는 정책이에요. Dead End Policy라는 거고 긍정론의 핵심은 받는 나라와 보내는 나라가 서로 잘 협력한다면 노사 양측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외 국가의 여러 사례 중에 가장 모범적인 또는 성공적인 사례로 뉴질랜드의 계절 근로자 제도를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계절 근로자 제도는 그 특징은 온라인상에서 그 계절 노동자도 계절 고용주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뉴질랜드의 원예라든지 포도 농업은 규모가 조금 큰 편이에요. 그래서 기업 방식인 경우에는 계절 노동자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에서는 농협의 어떤 사람이 또는 앞으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공공형 계절제에서 어떤 담당자가 전담 인력이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뉴질랜드 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두 번째 특징은 계절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또는 노동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그 근로계약서에 아주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탈이라든지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아주 잘 돼 있어요. 적어도 목회적 돌봄, 그 다음에 최소 보수, 소득 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 등이 근로계약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일본의 사례도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일본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없지만 기존의 외국인 제도 내에서 하청과 파견 방식으로 계절 제도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그 신제도에서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입기관이 이제 스스로 만든 지원 계획에 기초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신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기업이 직접 지원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지원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등록지원기관에 근로자 지원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네 번째 시간에서는 계절제 방식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뉴질랜드 사례를, 계절제라는 공식적인 제도는 없지만 하청이나 파견 방식으로 계절 제도의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일본의 이민 정책을 살펴본 것이죠. 다섯 번째 시간에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단기 방안으로는 첫째,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 제도를 분리하고 각각을 특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로는 계절 근로자 제도의 그 선별과 도입은 중앙부처가 담당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에 맡기자. 즉 중앙과 지방이 업무를 좀 나누어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셋째로는 공공형 계절 근로 그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어떻게 잘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형을 포함한 계절 근로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질랜드와 일본의 지원 체계를 참조하자라고 제안했지요.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농촌 등 인구 소멸 지역을 위한 장기적인 이민 정책을 모색하자는 거고요. 둘째는 그동안 우리의 정책이 너무 한시적인 정책에 매몰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숙련과 기능 등 객관적인 자격과 기준에 따라 단기와 장기 제도를 연계하는 단계적인 이민 정책을 모색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미등록 근로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